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형연구소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또 자식 새끼 교육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잠깐 제가 밖에서 저희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니까 2028 대입 관련돼서 여기 오신 분들이 얼추 다 알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구구절절하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린 다음에 뒷부분에 제가 이제 센터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 학생이나 학부모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종합전형이고 도대체 얘를 뭘 시켜야 되냐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뒷부분에 조금 힘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랬을 때 자, 2028 대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뭐가 바뀌는지부터 정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줍니다. 애들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이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34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학생 수가 보시다시피 4만 3천여 명 또 감소합니다. 현 중3들은. 그래서 전체 대입 경쟁률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최상위권 7개 대학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저 최상위권 7개 대학 같은 경우는 2만 4천 명 정도 뽑아요. 그래서 이 최상위권 7개 대학에 대한 경쟁률 또한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일단은 경쟁률은 조금 숨통은 트이는구나 라는 정보를 아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건 다 아시죠? 핵심은 뭐다? 통합. 그래서 지금 먼저 수능부터 보시면은 현 수능 체제하에서는 국어 같은 경우 이제 화작, 원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거죠. 수학도 미적 분기와 확통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중3들은 2028 대입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거예요. 계열에 상관없이. 그리고 똑같은 시험지로 보고 사탐, 과탐도 동일하게 봅니다. 지금은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응시하는 학생 수가 올 수능에서도 전년도에 비하면 늘어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 학생들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각각의 원 또는 투 이 중에서 선택을 했어요. 얘들이 굳이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뭐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윤리, 뭐 세계사 이런 거는 굳이 내가 전기전자공학을 나중에 전공할 예정인데 세계사 공부해서 어떻습니까? 그죠?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차라리 물리화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탐을 공부를 안 해도 됐죠. 그러니까. 근데 현 중3들은 다 봐요. 다 본다. 그래서 과학도 인문계 애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반대로 자연계 학생들도 과학만 해서는 안 되고 수능에서는 사회도 봅니다. 통합사회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학습량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정도.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고 등급제가 개편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재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것도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내신으로 인한 변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대학은 뭘 가지고 뽑을까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목 선택이 대학생들처럼 이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애하고 좀 말씀을 많이 나눠보셔야 돼요. 너는 뭐 듣고 싶니? 뭐 해먹고 살고 싶니? 나중에 대학 가서 뭘 전공해보고 싶니?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자, 2028 수능 출제 과목은 요러하다라는 거. 그래서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 자, 교육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2028 수능에서 문제를 출제할지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만 가지고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고 좀 걱정도 하고 하니까 예시 문항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의 세부 단원 중에 문화와 다양성,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단원 내용을 섞어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수능을 보실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중학생 때는 저런 스타일의 문제를 크게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수능을 보고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를 하시고 수능 시험을 보셔야 돼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든 안 되든 일단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러한 문제 스타일을 보시고 우리 애가 공부 방식을 기존의 중학생 때는 싸그리 다 외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구나. 무언가 생각을 많이 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고 개발시켜주는 학원은 어디지? 이런 걸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시면 되고, 자연계 학생들은 통합과학 단원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환경과 에너지를 섞어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중학생들이 크게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단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 지금 일선에서 고등학교에서 특히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일부 이제 일반고 중에서도 일반고 같은 경우는 아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통 1학년 때 외우거든요. 이거를 2학년 때 바꾸자. 2학년 때 이거를 듣는 걸로 학년을 바꿔버리자라는 것도 논의 중이에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1학년 때 이거를 가르치면 2, 3학년 때 애들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능 공부하기에 좀 더 유리하게끔 3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듣는 건 모양새가 너무 빠지니 이거를 2학년 때 가르치자. 우리 고등학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학교 자체 내에서 논의 중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이제 사정관분들하고도 얘기 나눠보면 지금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정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 또한 시험 문제에 걸맞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학습량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수학은 지금 인문계 학생들이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게 되는데, 현행 수능 체제하고 2028하고는 학습량은 출제 범위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탐구랑 국어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시간 관리 계획도 여러분들은 잘 세우셔야 돼. 이 자식들만 믿으시면 안 돼요. 같이 세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내신을 보게 되면, 자, 5등급 체제로 바뀐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등급을 10%나 줍니다. 그리고 2등급 누적이 34%인데, 지금 2등급은 1등급은 현재는 4%까지 줘요. 2등급은 11%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고, 지금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그래서 등급과 A, B, C, D 이 중에 하나를 같이 이제 생기부 성적표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고, 예체능하고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제외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표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도 표기가 안 돼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평균으로부터 우리의 점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이 작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그 평균으로부터 크게 벌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명문고등학교의 표준 편차 값을 보면 막 3점 몇인 학교도 있어요. 박 터지는 거야. 그런 학교에서는 96점 받으면 4, 5등급 듭니다. 실제 일부 여기 경기도 지역의 외고 그런 학교라든지 전국 단위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 데 보면은 3점 몇, 뭐 4점 몇, 2.8도 봤어요, 저는. 2.8도 봤는데, 그러면 저 표준 편차 값이라는 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학교 애들이 내신을 얼마만큼 박 터지게 열심히 하는지를 사실상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게 표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다 일단 뺐어요. 수험에 가서 빨리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향하는 바 이렇게 해라 라는 거는 뭐냐, 단순 암기식 오지선다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고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빼라. 이제 애들이 철저히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평가를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해봐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왜?
평가 기준이 안 만들어졌어요, 현재. 평가 기준이. 자,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만들면 좋죠. 그쵸. 근데 그러면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이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일괄된 그냥 고르는 답, 선지 고르는 문제는 피하고 정말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문제를 출제해라. 이런 식으로 이 내신 문제 스타일도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애들을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자꾸 너는 이제 암기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자꾸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행은 요만큼 4%가 1등급이고요.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1등급이 10%입니다. 그러면 2028학년도가 되면 1등급 풍년입니다. 웬만하면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2등급 받아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2028 때는. 34%까지 2등급이니까. 그래서 요만큼까지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입결을 넣어놨어요. 현재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야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 교과 전형이라 하면 아무래도 교과 비중이 제일 큰 전형.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전형.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1.5 밑으로 내려가는 학과들이 별로 안 보여요. 1.5란 얘기는 10과목을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1등급 받은 과목이 5과목, 2등급 받은 과목이 5과목이면 평균 1.5죠. 그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내신이 좀 빡세죠. 여긴 잘하는 애들 많죠. 경희대는 한양대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죠. 1.5 밑으로 떨어지는 모집 단위들이 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건국대도 있어요. 잘 보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건대나 경희대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일단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적용돼요. 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수능 4개 영역 중에 잘 본 거, 상대적으로 잘 본 거 2개를 자동으로 반영을 해서 그걸 충족한 애들인 거죠, 여기는. 근데 건국대는 그런 수능 최저가 없어요. 미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쓸 수 있고요. 추천 인원 제한도 없어요. 원하면 다 써줘요.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건국대 추천인 명단에 너도 쓰고 싶냐? 그럼 넣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건대는 왜 그렇게 하나요? 입결을 안 낮추려고. 수능 최저라는 필터가 미적용이기 때문에 내신만 주장창 판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입결이 안 떨어지는 거야. 수능 최저를 세게 걸어놓으면 훅 떨어지죠. 미충족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애들은 만약에 2028학년도가 되면 여기 다 1.0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그걸 그냥 놓고 보겠냐? 아니죠.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논의 중인 게 2028 되면 서울대 지역균형 종합전형이에요. 그거. 다만 일반 전형에 비하면 이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다는 것 뿐이지 그건 절대로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걸 아직도 잘 오해하는 분들이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건 분명 종합전형이에요. 정성평가는. 근데 수능 최저 이제 없애겠대요. 2028 때. 그리고 추천 명단만 받았는데 이제 사유를 써줘야 돼요. 그 고등학교에서 왜 내가 얘를 서울대의 지역균형으로 추천해줬는지에 대해서. 그럼 왜 추천 사유를 쓰라고 하냐? 전교 1, 2등이 서울대 직윤 추천을 받는다는 그 고정관념을 서울대는 깨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서울대는 정말로 이런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탐구심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애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들을 뽑았더니 학점이 계속 좋은 거지. 예전에 제가 그 포럼도 갔다 왔어요. 지금 서울 소재 대학들은 어떠한 지금 분석과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전형별로 들어온 애들의 다 학점을 비교하고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애 학점 1, 2, 3, 4학년,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애 학점 1, 2, 3, 4학년,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애, 실기 전형,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애 학점을 다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보면 1학년 때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 학점이 제일 좋대요. 근데
전공 과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대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전반적으로 학점이 더 좋아. 그러니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종합전형을 절대 포기 못하는 거야. 얘들이 나중 되면 공부를 더 잘하니까. 해당 학과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2028 되면은 이런 애를 뽑겠다는 거지. 그래서 추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만 그냥 드립다 시켜가지고는 서울대 직윤이 이제 붙기 힘듭니다. 정성평가 요소가 더 가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때문에 단순히 학업 역량도 뛰어나지만 서울대에다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가 명확히 보여줘야 돼, 일단.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애가 뛰어나다는 게 보여줘야 돼. 단순히 내신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아까 보셨잖아. 1등급이 10% 되니까. 저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최저도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일반고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서류 블라인드 평가잖아. 서울대가 얘가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정확히 어떻게 알아? 그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제 그래요.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의미 없어요. 그건 예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대학은 얼마든지 그거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믿지 마세요. 서울대가 그렇게 만약에 블라인드 평가로 절대 모른다면 얘가 일반고만 서류 이제 우리 서울대는 일반고만 받을 거야.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는 이제 직윤 못 써.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서류 블라인드 평가인데. 얘가 무슨 고등학교인지를 모르는데. 근데 알기 때문에 일반고만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보통 어느 정도 성적대 애들이 이런 대학을 교과로 가는지 보시고, 이거는 이제 아시죠? 요 과목은 이제 석차 등급이 미기재되고, 보통 교과에 속하는 요 과목들은 요 성취도 평가하고 석차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빠진다라는 거고, 이거예요. 자, 지금 현 중3들이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 내년부터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요 빨간 거는 뭐냐? 수능 출제 과목이에요. 수능 출제 과목. 그리고 여기 밑에 칸이 없어서 예체능은 뺐어요. 교양도 빼고.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요거 석차 등급이 미기재 되는 과목. 사회랑 과학 탐구에 해당되는 이 융합 선택은 석차 등급은 생기부에 안 들어가요. 저거는. 그런데 보통은 애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냐면 1학년이 되면 정신없죠. 막 동아리 활동 선배한테 막 이제 막 면접 봤다 다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 애들. 그래서 이제 원예반 들어가고 막 이런 애도 있어요. 외교관이 꿈인데 그게 현실이야. 말주변이었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막 모서리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근데 1학년이 돼서 정신도 하나 없는데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내신을 뭘 들을지를 1학년 때 받아요. 그럼 이걸 모르면 1학년 때 내가 2학년 때 학교에서는 저거 신청해서 내래. 수요자 조사해야 되니까. 수요자가 조금 어떻게 되죠? 개설이 안 되죠, 우리 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그러니까 권성고등학교 교복 입고 가서 옆에 효원고 가서 들어야 돼. 우리 학교는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아까 제가 그랬죠. 자꾸 대화해 보시라고. 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고 싶니? 대학 가서 뭐 전공하고 싶니? 이 얘기를 계속 해 보셔야 돼. 그래야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을 미리 1학년 때 선택해서 2학년 때 수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애들이 다 친구 따라가요. 또래끼리 그냥 야 너도 저거냐? 그럼 나도 저거 할래. 왜? 걔랑 같이 수업 듣고 싶으니까. 지인생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걔랑 그냥 친구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걸 듣는 거야.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과연 애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왜? 성적 때문에. 아까 요 과목들을 제외하면 석차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과 A부터 E까지가 같이 이제 생기부 성적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성적에 대한 등급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9등급을 5등급제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원점수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부터는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점을 받느냐, 원점수. 거기에 주목하셔야 되고, 애들 입장에서는 실생활과 영어야? 우리 학교에 외국인 선생님 있는데 겁나 잘생겼어. 또는 겁나 예뻐. 외국인이. 듣고 싶어. 이거 신청했어. 근데 봤더니 우리 학교에 외국에서 살다 온 새끼들이 다 이거 들어. 못 들어요. 그럼 걔는. 겁나서 못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애들한테 선택 자율권을 부여했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성적 때문에. 그리고 실생활 영어 회화 같은 거를 200명씩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저거. 소수의 인원밖에 안 듣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 밥상인 것 같지만 그 중에 건져 먹을 건 몇 개 안 돼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화를 자제분들하고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이 자식은 지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거든. 근데 아닐 수 있다. 현실은. 얘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꼭 아시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거는 뭐 자연계 학생들한테 좀 더 중요한데, 대학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어떤 애가 붙었어요. 근데 물리도 고등학교 때 안 들었어. 왜? 성적 못 받을까봐 등급을. 그래서 만만한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들었어요. 걔가 기계공학과 가서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하도 대학에서 어이가 없는 애들이 많이 쓰니까 아예 가이드를 준 거야. 야, 이과에서는 니네가 고등학교 때 요러요러한 거를 공부를 하고 와야 돼. 그 가이드를 주는 거야. 이거 보시면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는 화학, 생명과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요 앞 페이지에 있는 요 관련된 과목들을 미리 선택해야 돼. 그래서 애랑 자제분들이랑 넌 나중에 대학 가면 뭐 공부할래? 나는 프로그램 개발자 되고 싶은데 그럼 얘는 효자 또는 효녀야. 벌써 이 새끼 방향을 잡았어. 너무 고마운 놈이죠.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왜요? 딱 보시면 얘는 과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학문 특성상. 컴퓨터는 별로, 소프트웨어는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수학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는 넌 들어야 돼, 그거야, 고려대에서. 과학은 뭐 우리 과랑 상관은 없는데 넌 그래도 수학은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받아야 돼, 이수 다 해야 돼, 개설되어 있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해 보면 실제 이런 애 있어요. 제일 그러니까 전기전자공은 이 다른 공과 계열이나 자과대에 속해 있는 학과들에 비하면 모집인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전화기 3대과는 무난하지. 취업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전화기는 무난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쓰는데 물리학을 안 들은 애들이 있었어요. 예전보다 지금은 대학도 이걸 공개하고 해서 그런지 많이 줄었는데, 남자애 하나가 아직도 걔는 기억나는 게 너무 당당했어요, 제 앞에서. 자기가 물리학 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합리적 선택을 본인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전기 전자공을 쓰는데 물리학 원을 내신을 이수를 안 했길래, 물리학 2도 3학년 1학기 때 안 했죠, 당연히. 넌 이거 왜 안 했니? 그랬더니 물리학 원을 수업을 들으려고 봤더니 28명이 신청을 했대요, 자기네 고등학교에서. 그럼 이제 지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28명? 야, 근데 물리학 원을 듣는 애들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 꼴통은 아니거든. 물리학 덕후거나 잘하는 애들이 듣거든. 그러니까 지가 밑밥 깔아주게 생긴 거지, 지금. 그 27명, 8명의 밑밥을.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과감하게 물리학 원을 접습니다. 그리고서 얘는 그 대안으로 이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전기전자공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도 화투랑 생투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기전자공에서는 사실 물리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화학이랑 생명과학 해가지고는 못 따라가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는 대신 물리학원은 너무 내신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남자답게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화학이랑 생명과학에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랑 생명과학의 성적은 저는 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학에서 사정관 분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거야 좋은데 물리학을 안 듣고 어떻게 우리 과에서 교수님 수업을 따라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 열심히 한 건 알겠어. 근데 넌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이제 대학들이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자제분하고 너는 그러면 2학년 때 이러이러한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 넌 뭐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나는 화공생명이나 뭐 이런 거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딱 보시고 여기 그럼 너는 화학이랑 생명과학 해야 돼. 그 관련된 선택 과목을 신청해. 그래야 네가 2학년 때 개설이 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착착착. 그래서 학생하고 학부모분들이 이렇게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얘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하면서 자꾸 눈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얘들을 맡길 수가 없잖아, 온전히. 그죠? 그러니까 착착착착. 그래서 이전 데이터가 없어요, 이 팔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첫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더 이변이 발생할 확률도 많아요. 이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대학도 어떤 놈들이 지원할지 모르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이변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다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 고교학점제는 이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신청자 수가 다 줄어들 수 있다. 저거를 권선고등학교에서 저 많은 과목이 다 개설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만큼 강의실 수도 훨씬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 선생님 수도 정말 많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부터 해서 실제 그 학교 규모도 훨씬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앗이 하겠지. 권선고하고 효원고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할 테니까 자네 학교에서는 이거 해줘 해가지고 이제 서로 논아먹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효원하고 권선 애들이 막 섞여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한 학교에서. 그래서 과목별 신청자 수가 더 줄어들 확률이 있다.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더 줄거든요. 그래서 더 신청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점 받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등급이죠. 그리고 애들이 진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기회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어지럼증만 느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92학점을 3년 동안 따야 돼요. 대학처럼 192학점을 따야 된다. 그래서 미리 수요 조사를 하죠. 미리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렇게 뭐 특별한 뭐 이렇게 계획을 없이 하면 이제 친구 따라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과목 요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전 과목 관리가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자 입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자 고등학교에 올라오셔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5학기를 딱 지내게 되면 자 9월 달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12월까지 이제 그 사이에 수능을 치르고 이제 그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라든지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전형들을 이제 쭉 이제 실시를 하죠. 그래서 주로 교과종합 논술 전형이 이제 수시 주요 전형에 해당되고 총 수시는 6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 중에 이스트가 붙는 대학들 있죠.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대학들은 여기에 제외입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수시에 예를 들면 광주과학에서 지스트를 붙었어요. 그죠? 근데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못 쓰거든요, 원래? 등록 여부와 상관없어요. 아니, 그 학교 안 가요. 붙었는데, 고마운데, 난 수시에 그 학교 갈 생각이 없어요. 등록금 안 낼래요 해도 정시 지원 못 해요. 일단 붙으면 끝난 거예요. 붙으면. 근데 이제 이스트 대학들은 수시에 붙어도 정시 지원할 수 있어요. 다른 대학에. 그런 일부 대학들은 예외가 있다.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이제 과학기술원 관련된 법이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아예 지원조차 못한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정시. 여기는 이제 가나다군 하나씩 총
3장을 쓸 수 있고 2월 말까지 이제 정시에 채우지 못한 인원을 추가 모집 기간에 2월 중순쯤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모집을 해서 정원을 어떻게든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2월이라고 써놨고, 그랬을 때 전체 대학을 보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야 입학처 규모가 커서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사정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 규모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다 보니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심도 있게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엑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과로 많이 받아서 정량평가에서 그냥 엑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환산 점수로. 그래서 교과가 1이다 라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서울 소재 상위 7구의 대학은 지금 수능 전형이 1이고요. 종합 전형이 수시 가운데서는 1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위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주로 내 자식을 공략시켜야 되는 전형은 일단은 수능과 종합이구나. 저걸로 일단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선발하는지를 보시면 연세대하고 고려대를 제가 비교해 놨어요.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기준으로 발표한 거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교과 100으로 뽑고 고려대는 교과 90에 서류 10을 봅니다. 저 서류 10은 뭐냐면 생기부 보는 거야. 생기부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연계가 경영학과에 썼다 그러면 이런 애들 걸러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의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거, 생기부, 전반적인 학습 태도나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점수 뜯어보는 거예요. 얘가 성적이 1등급인데 진짜 공부 잘하는 1등급이냐, 아니면 나머지 애가 못해서 얘가 1등급 된 거냐, 이제 이런 거 뜯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고, 이건 그냥 돌리는 거고 엑셀로.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연대는 활동수형, 국제형이 있고요. 고려대는 학업수형, 계열적합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학업수형은 서류 100이에요. 면접이 없죠.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뽑고 싶은 애들을 마음껏 뽑는 거예요. 그냥 역전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면접이라도 있어야 역전을 시키지. 그죠? 근데 이건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고려대에서 뽑고 싶은 애들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논술 100으로 뽑습니다. 둘 다 논술 100으로 뽑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연세대는 올해는 수능 100으로 뽑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교과를 5%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뽑는 일반 전형이 있고 내신을 정량평가 20% 돌리는 저 교과 우수 전형이 있어요. 그거 두 개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수능은 조금 낮은데 내신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능 100 전형보다는 수능 80에 교과 20 반영하는 저전형을 노리시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수능이 많이 뽑죠. 연고대가 모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력 전형은 무엇이 될 거냐? 다 대세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데 내 애도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잡고 지원시켜야 되냐? 아니다. 우리 애가 지금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지원하죠. 우리 애가 다니게 될 고등학교를 봤더니 그 고등학교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 걸 직접 선생님들한테 들어봤는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종합 전형으로 보낸 역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주력 전형은 종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 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능 전형이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걸맞는 주력 전형을 찾으셔야 돼요. 학교독을 벌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있냐, 우리 애가 거기를 가냐, 아니면 알아서 생존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고등학교 유형을 제가 일단 나눠놨어요. 그래서 특목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여기 보내면 뭐 걱정이 없죠, 그죠? 근데 실제 특목고랑 전국 단위 자사고도 제가 매년 주기적으로 만나는데, 여기 다닌다고 해서 애들이 다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자신감 뿜뿜 넘치고 다 행복해하고 엔돌핀 팍팍 터지면서 학교 다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왜?
내신이 박 터집니다. 그래서 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나름 그 고등학교에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동아리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수업 교재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수준 이런 거는 만족을 하는데 저 새끼는 넘사벽에 이렇게 아예 자기 자신을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저는 때려 죽여도 못 이겨. 걔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자기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 학교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서. 그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특성에 걸맞죠.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학의 공대 실험실보다 더 좋습니다. 실험 설비가. 그 정도니까. 그리고 광역단위자사고하고 자공고 그리고 약간 그 명문 일반고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단 일반고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수준 차이가 있는데 내신 경쟁도 나름 좀 치열해요. 대학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요. 이미 생기부 다 분석해놔가지고. 근데 이 특목 전국단위 자사고에 비해서는 고교 특징을 명확하게 분간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전국에 1660개가 넘는 이 평범한 일반고. 자, 이 평범한 일반고 가장 많고 면학 분위기 교내 활동도 고교별로 완전 천차만별. 천차만별이고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하고요. 종합전형에서는 고교 특징을 분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이런 정말 평범한 일반고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사실 너도 나도 종합전형 애들이 달려들 테지만 어머님께서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후속으로 대책을 빨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 저 새끼는 2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내가 쟤를 학원 끌고 가서 수능 공부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대비책을 꼭 세우셔야 돼요. 여기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러한 정보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해당 고교, 건성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 수 있고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셔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 고등학교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입결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유형의 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합격하는지를 보시면 일반고가 압도적입니다.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 특목고는 내신 따기가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는 교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고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고려대에서는 너네 고등학교 내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능 최저 걸어놓죠. 여긴 제가 안 썼지만 뭐 의과대학이다 그러면 거기는 수능 최저가 4합 5예요. 4합 5라 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4합. 이거 4개 영역의 등급 합을 더해서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1등급 찍어야겠죠. 그 정도로 세게 걸어놨어요. 세게 걸어놨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종합전형 중에 하나인 저 학업우 수형을 보시게 되면 일반고가 한 절반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자사고가 한 20% 조금 넘게, 그리고 외고, 국제고, 뭐 과고, 영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대에서는 당연히 종합전형으로는 특목고 애들 많이 뽑고 싶어 하겠죠. 근데 특목고 애들이 여기도 붙고 서울대, 연대 붙고 이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로. 그러니까 걔들만 가지고 채울 수 없죠. 근데 또 지방에서 민족고대 하면서 내 호는 고려대로 향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일반고 애들 중에 연대보다도 고려대 선호하는 애들이 아직도 지방에는 꽤 있어요. 민족고대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종합전형. 근데 믿을 수 없다, 고려대는. 그래서 수능 체제를 또 걸어놨죠. 3개로는 안 된다. 4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4개 7. 4개 영역 등급합 7 또는 8 정도 이렇게 걸어놨어요. 차세대 통신이나 이런 약간 센 과들은 4합 7. 나머지 일반 학과들은 4합 8 정도 됩니다. 근데 탐구를 2과목 평균까지 해놓으면 쌍욕 먹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탐구는 상대적으로 잘 본 거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 좀 봐줄게, 하나만 반영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보시면 계열적합형이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는 특목고 뽑기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여기는 수능 최저가 미적용이에요. 좀 전에 같은 종합전형이었던 학업우수는 수능 최저를 4개나 걸어놓고 왜 이거는 수능 최저가 없나요? 당연히 특목고 뽑으려고. 왜? 특목고의 교과 커리큘럼을 보면 수능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거든 원래. 학교 수업 듣다 보면. 그러니까 얘들한테 수능 체제를 걸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기는 미적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근데 일반고도 뽑히냐? 뽑히긴 뽑혀요. 자연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목고의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죠.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특목고 뽑으려고 만든 전형인데 특목고만 가지고는 정원을 다 못 채운다. 이제 그런 거. 수능 최저 기준은 미적용이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달라져야 돼.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이제 달라져야 돼.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단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달라지냐? 그렇진 않아. 애들한테 너무 겁먹지 말라고 해주세요. 대신 고등 과정은 더 넓고 깊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내신 공부를 이렇게 확장시키면 고등학교 공부가 된다. 라는 점이고, 그래서 휴가 나온 말년 병장처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더 이상 자빠져 자살 안 돼.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저 귀한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과목을 더 보강을 하거나 문제집을 푼다든지 아니면 체력이라도 보강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 연예인들 그림 같은 것들 따라다니지 말고 체력이라도 보강하시라. 남자애들 게임에 죽고 못 살죠. 좋다 이거야. 적당히 하라는 거지. 공부 1시간 하고 게임 3시간 하고 이따구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게임 관련된 학과를 가지 않을 거냐면.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모습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보였다고 하면 고등학생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근데 실제 저렇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어떤 여자애는 걔는 좀 원래 잘했던 애예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인데 내신 잘 받겠다고 일반고를 갔다가 연예인 그룹 왜 팬클럽이라고 하죠. 거기를 쫓아다닌 거야. 쫓아다니는데 꿈은 뭐냐? 검사예요. 꿈이 검사예요. 여자인데. 그 차가운 냉바닥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하고서 문제집 풀다가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뒤로 하면서 뒷발 잡았는데 이게 손이 밟혀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도대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손가락이 부러져 버린 애도 있고요. 비일비재해요. 의외로 좀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얘들도 답답하니까 돌파구가 필요하긴 한 건데 좀 생산적인 돌파구를 조금 찾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일단 본인 인생을 위해서 조금 더 이후에 대학 가서 게임을 하루 종일 하든지 지금은 이제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가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게 먼저 딱 돼야 돼. 이게 돼야 학원이든 과외든 인강이든 뭐든 문제집을 풀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생산적으로 이어지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 제가 상담해 보면. 그래서 저거를 먼저 확실하게. 그래서 애들한테 좀 각인을 심어주세요. 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개척할 수도 있어야 돼. 라는 어떤 책임감을 먼저 심어주신 다음에 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그럼 같이 의논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대화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라는 점이고. 자, 비교과. 종합전형.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사실. 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예비 고1 고등학교 딱 배정 받자마자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받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종합전형에 도전한다고 하면 비교과 활동은 특색이 있어야 돼요. 특색. 그게 뭔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핵심. 관심 분야에 대한 파악이 대학에서 이 친구의 생기부 활동 내용을 읽었을 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올해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얘들한테 반기는 굿뉴스가 있었죠. 뭐? 자유전공. 현 정권에서 무전공 신설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방으로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이제 저희 팀이 가는데 이것저것 1학년 때부터 다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컴퓨터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했다가 뭐 C 언어, 코딩 이런 거 했다가 2학년 때는 화생방 이런 동아리 활동하면서 별의별 거 다 건드립니다. 물화생지 관련된 거 다 건드려요. 그러면 이제 3학년이 딱 됐어요. 담임쌤이 얘 생기부 딱 봤을 때 관심 영역이 명확하지 않거든? 근데 현 정권에서 자유전공 신설하라고 했거든? 야, 너 자유전공. 근데 다음번 상담하는 그 다음 타임에도 비슷하거든, 생기부가? 야, 너도 자유전공. 진짜 그래, 지금. 지금 진짜 그렇다고요. 올해 제가 상담해보니까. 지방에 갔는데, 출장을 그 해당 고교에 갔는데, 다 자유전공이에요, 신청서에. 그래서, 야, 무슨 바람이냐, 이 학교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단 다 자유전공 쓰라고 했대. 생기부가 특색이 없다고. 다 그렇게 된다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대학에서 자유전공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진짜 이두저도 아닌 애를 뽑기해서 자유전공을 만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분야는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자유전공도. 얼마만큼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가 더 이제 평가 비중이 높아지는 거지. 관심 분야는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 자유전공도. 분명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학교 쌤하고 친구들하고 분명히 그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 만만하거든, 부담이 없거든, 자유전공. 자유전공 학과 이름도 마음에 들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유전공도 관심 분야는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 관심 분야에 대한 파악은 가능해야 된다, 대학에서 봤을 때. 그리고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다가 너무 이건 좀 너무 센가? 그래서 이제 위험으로 제가 좀 바꿨어요. 살짝.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금물이에요, 저건. 왜? 너무 평범해. 특색이 안 보여,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발전하는 모습이라 함은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도전하는 거예요. 안 해봤던 거.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은 내신 성적 향상으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애가 동아리 활동부터 진로 탐색 활동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논문 찾아서 뭐 쓰는 건 안 되지만 읽는 건 얼마든지 되거든요. 와, 얘는 정말로 이 공부하는 어떤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탐구심도 깊고 막 이래. 근데 과학이 5등급이야.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활동을? 못 믿죠. 그래서 내신 성적 향상으로 무조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왜 비교과를 아직도 종합전형에서는 비교과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은. 정말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정말로 신명나게 열심히 하네. 정말 희소성 있는 활동. 너는 정말 딴 애들이 안 하는 거를 많이 했네? 너 우리 대학. 이게 아니라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활동 좀 안 하는 특이한 활동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대학은 특색 있는 활동하는 애들을 뽑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 특색이라는 건 희소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얘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느냐. 그걸 보여줘야 돼요, 대학한테. 그래서 우수한 탐구 능력을 토대로 학업 성취도라고 제가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사실 내신이지.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학년별로. 그게 핵심입니다, 일단.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수한 평가를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 실제 경희대에서 발표한 사례예요. 우주과학과 있어, 경희대. 자, 경희대에서 이런 애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걸 주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은데, 자, 이 포인트의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희대를 실제 종합전형으로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생기부에 어떠한 방식의 문장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내용,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얘가 한 활동에 대해서 대학이 충분히 납득하고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냐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얘 보시면 우주 과학과잖아요.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활동들이 일단은 많이 보이죠. 일단은 많이 보입니다. 불필요한 활동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저 죄송합니다. 아까 그 탐구 프린트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여기서 좀 가져가세요. 예. 여기서 나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쭉 보시면 물리에 대한 것도 연관되어 있는 것도 이 친구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거대한 그 큰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들,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이 학년별로 이러한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탐구하는 이 주제의 깊이를 보시라는 거지. 고등학생 수준에서 저 정도까지 분석한단 말이야? 탐구 활동 주제 잡고 야, 저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깊죠. 경희대를 종합으로 가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물리에 관심이 많아. 계기가 나오죠. 이유가 나온단 말이야. 아, 얘는 물리에 관심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얘가 왜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써져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세특이라고 해서 세부영역 특기상이라고 해서 그 학년에 듣는 교과목에 대한 이 선생님들이 써주는 항목이에요. 얘가 이 수업에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고 수업 태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건데 여기도 관심 분야가 쭉 나옵니다. 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알기 쉽게 설명. 대학에서 저런 거 되게 좋아하죠. 이 새끼는 떠주는 밥만 먹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거. 지가 떠먹을 줄도 안 해. 뭐 이런 거. 저런 표현들. 저런 것들이 이 친구의 장점으로 되는 거예요. 장점으로. 그래서 계속 집중하면서 읽게 됩니다. 얘가 어디까지 건드리고 있나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대학에서는. 쭉 보시면 친구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해. 와, 이런 거. 나름 재밌죠? 그런 상태에서 쭉 보시면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 잔뜩 나옵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생판 처음 들어보는 교수, 학자, 이론들 얘기 다 나와. 이걸 고등학생이 했다고? 라는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정도는 해야 경희대 간다는 거야. 이 정도는. 근데 이거는 거기 없어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 이건 실제 세특이에요. 제가 상담하네. 근데 이거를 왜 안 넣었냐? 제목이 뭐예요? 활동에 대한 의미 생각해보라고 했죠. 이거를 거기다 넣으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졌을 거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이건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절대로 표본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게요. 좀 전에 경희대 붙은 애 거는 보셨죠? 거긴 들어가 있어요. 그거랑 얘 비교해 보세요. 얘 보세요. 과학실험반 했어요, 동아리. 조별 프로젝트에서 태양전지 일단 태양전지로 시작합니다. 아, 에너지에 관심 많구나. 에너지에 관심 많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기 생산 과정인 광전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안내자를 만들었대.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읽어줄 만해. 봐줄 만해. 근데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대. 뭘? 실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보기 좋았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했는데 적극적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좋은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애매해요. 구체적이지 않죠. 그냥 일관됩니다. 그냥 좋은 내용으로 그냥 일관되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자, 주제 발표 활동에서 이제 딴 거 넘어가. 이제 아스피린 합성제 이제 딴 걸로 이제 걸고 또 하는 거예요. 딴 거. 계획하고 발표했대요. 사전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 세팅의 중요성 깨달은 게 실험 세팅이야. 아, 실험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고작 실제 실험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잽싸게 대처했어요. 여기서 발전 가능성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써준다고. 관리가 안 되면. 예. 이 이외에도 끝난 줄 알았더니 멸치 해부 실험.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뭐까지 건드는지 보세요. 플랑크톤, 잘 보이지도 않는 플랑크톤 관찰하고 보이지도 않는 물벼룩 심장박동수 측정 실험하고. 그 제가 멸치 해부 실험 저걸 여러분들 자제분 1학년 끝나고 1학년 때는 생기부 못 떼요. 적혀져 있는 게 없어서 2학년 되면 이제 생기부 떼어보면 1학년 게 적혀져 있어요. 떼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럼 빨리 공부시켜야 돼. 수험배가 데리고 와서.
그 우리의 생기부에도 멸치해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다 멸치 같고요. 왜 저거 하는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하고 동아리 선배들이 자기들이 했던 거 후배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사정관이 뭐라는 줄 알아? 여기 브로콜리도 나오거든요? 어딨어? 브로콜리. 여기 브로콜리 있잖아요. 이것도 단골 메뉴예요. 사정관, 왜 애들이 브로콜리만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얘들 때문에 브로콜리 가격은 절대 안 떨어져. 다 브로콜리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 건드리는 거예요. 적혈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멸치앱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좀 얻고자 제가 질문했어요, 얘한테. 멸치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뭘 얻었냐 그랬더니 대멸치를 사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그거를 해부하려고 봤는데 사실은 잘 안 됐대.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어떠한 그 생명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써먹었나 봤더니 그 마른 멸치를 불린 거야. 똥도 안 딴 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뭘 배웠냐 했더니 엄마가 고생하시는 게 너무 좀 안쓰럽고 그래서 엄마 멸치 똥 딸 때 같이 딴대 요새. 답답한 거지. 고작 배운 게 그거냐? 달라진 게 엄마 멸치 똥 딸 때 같이 따는 거야? 그리고 생명과학과 쓰겠다고. 보세요. 얘 어디까지 걷느나. 나일론 합성실험, 루미놀 반응실험, 응거울 반응실험, 금속 레이저 하다가 이제 별자리까지 관측합니다. 이제 지구과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물화생지를 거의 다 건드리고 있죠. 그럼 대학에서 볼 때는 얘가 이걸 어떻게 다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많이 했네 이게 아니에요. 상위권 대학은 이걸 왜 했을까를 궁금해한다고. 아까 경희대 얘 보세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지구과학과 물리과학을 융합하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걸 왜 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아직도 이러한 방식으로 써주는 고등학교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왜? 애는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제대로 대학에서 원하는 내용이 파악이 되도록 안 써주는 고등학교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생기부가 적혀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안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각각의 활동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시라. 양으로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철저히 질적인 부분 이거 다 빼고 사실 두 가지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 써주는 게 훨씬 나아요. 실제 얘 말고도 제일 많이 이런 식으로 쓴 애는 총 18가지의 실험 주제를 생기부 동아리 활동원에 적어 놓은 애가 있어요. 그것도 한 학년에. 보통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 거의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걔는 한 학년 동아리 활동에 이런 실험을 18가지, 그래서 제목만 다 적어놨어요, 18가지를. 그런 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대학은 그 활동이 이 친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한 의미가 적혀져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단순히 얘가 한 활동의 가지수만 나열해 놓았다? 그러면 그 활동이 이 친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대학은 판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어떤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렇게 단순 나열식으로 활동 내용을 적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년에 1학년이 돼서 무언가 1학년들은 이제 짬밥이 안 되니까 선배들이 동아리 부장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생기부를 보면 크게 건질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1학년 끝나고 2학년이 딱 돼서 자기의 1학년 때에 기재된 생기부 내용을 이제 보고 깜짝 놀라죠.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 비교과 활동에 거의 올인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막 학교 가고 막 이런 애들 많아요. 동아리 활동 뭐 실험 해야 된다고, 보고서 써야 된다고, 막 토요일도 학교 가고 막 엄마는 학원 가야 된다고 막 이러고 막 쌈박질하고 서로 막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 계획을 이제 잘 세우셔야 돼요. 왜? 이제 달라졌어요. 2028은 또 대입 환경이. 전 과목이 다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신 관리도 다 잘 하시는 상태 하에서 비교과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얘들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활동은 최소한 자제하시고 정말로 이 친구한테 의미 있는 활동을 최대한 깊이 있게 하셔서 그거를 쫙 풀어 써줘야 돼요. 이 경희대 얘처럼 이렇게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경희대에서 좋아. 얘가 만약에 내신이 더 좋았다 그러면 경희대보다 더 윗대학을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야. 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활동입니다. 이 정도면 그 볼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얘랑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다니게 될 고등학교의 일단 특징을 파악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가 애들이 보니까 내신 공부를 별로 안 해. 1학년 때부터 너무 후리후리해. 그럼 얘 공부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고등학교는 우리 애가 다니게 될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이 과목별 선생님들이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종합전형으로 우리 고등학교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애들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애들의 어떤 특징들을 세특에 써줄 거리를 막 찾으려고 해.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 그리고 아예 두 가지 다 기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논술이나 수능 공부를 일찌감치 시키셔야 돼요. 강남 애들 생기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저희 사무실이 교대역에 있거든, 서초동. 강남 애들부터 전국에서 다 오니까. 아무튼 북한 빼고 다 와요, 저희는. 다 오는데 강남 애들 생기부 보면은 사실 관리받은 애들은 꽤 괜찮아. 근데 이제 관리를 보통 덜 받았거나 안 받는 애들 생기부는 건질 게 없어요. 얘들은 근데 그걸 알아요. 왜? 수능형 학교니까.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재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1학년 때부터 논술학원 다니고 수능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3등급밖에 안 되는데 내신이 만약에 일반고인데 3등급이다 강남에. 근데 모의고사는 평균 100분이 막 96 이상 막 이런 애들 많아. 그러니까 정시형 학교들인 거지. 그러니까 걔들이 비교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렇게 좋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걔들은 판단이 빨라요.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이 취할 걸 취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닐 학교의 장점을 꼭 파악하시고 내신은 무조건 일단 1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1등급 무조건 10%까지로 4%에서 10%로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1등급 목표로 하시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등급도 등급이지만 변별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등급이. 그러니까 원점수 100점. 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입결을 높여야 되는데 스카이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1등급이 10%인데? 그럼 1등급이 큰 의미가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럼 문제를 쉽게 내서 애들 100점짜리들 많이 나오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표준 편차도 미기재니까. 그러면 이제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죽기 살기 연습하셔가지고 실제 중간 기말고사 보실 때는 실수 제로로 만드셔야 돼. 그 정도 목표를. 그리고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비교과 활동은 특색 있게.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얘가 2학년 됐을 때 1학년 때 기재된 생기부를 꼭 한번 떼어보신 다음에 우리 애의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그때 설명회 들었을 때 봤던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활동이었구나. 그러면 빨리 작전을 바꾸셔야 돼요. 얘 계속 종합전형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게 가장 생산적일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럼 빨리 차선책을 만드셔야 돼. 특히 뭐 방학 때나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회 때 말씀드릴 내용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진짜 수험배가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꼭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꼭 여러분들 남은 이제 3년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대학, 학과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